이 노선의 예상 개통 시기는 2025년 6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 남부권에서 이용객이 많은 대표 기차역은 수원역입니다. 2021년 기준 수원역 기차역의 하루 이용객은 약 23,000명 정도입니다. 이는 전국 철도역 중에서 7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역으로 무궁화호 이용객만 보면 15,000명 정도로 서울역 등 서울 시내 주요역의 이용객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철도 계획이 서울역에서 광명역을 지난 다음 천안아산역으로 향하도록 계획하면서 2004년 KTX가 개통했어도 수원시는 KTX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KTX 개통과 함께 일반 열차 운행 횟수가 줄어들면서 2004년 KTX 개통 시기 수원역의 열차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때 수원역에서 KTX를 이용하려면 광명역으로 가거나 일단 일반 열차를 이용한 다음 천안아산역에서 환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역을 기준으로 광명역을 가려면 차로 40분이 넘게 걸리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광명역은 지금도 전철 이용이 몹시 불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 수원에서 광명을 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역은 여전히 경기 남부권의 주요 기차역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원역 KTX 정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개통과 함께 수원역에도 KTX 정차가 확정됩니다. 이때 수원역 KTX 정차 횟수는 왕복 4회였고 이 수원경유 KTX 중 일부 열차가 영등포역에 정차한 것도 확정되어 당시에는 영등포역에는 왕복 2회 KTX가 정차했습니다. 사실 이 수원경유 KTX 즉 수원역과 영등포역의 KTX 정차가 예정되자 반발한 지역도 있었는데 바로 광명시였습니다. 사실 수원역 KTX 정차보단 광명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등포역의 KTX가 정차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영등포역 KTX 정차에 따라 광명역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원경유 KTX 개통 이후 광명역 이용객이 분산되기는 했겠지만 광명역 이용객의 추이를 살펴보면 사실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등포, 수원역에 정차하는 KTX의 운행 횟수도 적고 이 경로를 따라가는 KTX는 운행 소요시간이 다소 길기 때문입니다. 수원역에 정차하는 KTX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명역을 경유하는 노선에 비해 소요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점입니다. 보통 서울역에서 광명역을 지나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타면 약 2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가 걸리는데 서울보다 아래에 있는 수원역에서 KTX를 타면 부산역까지 똑같이 2시간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동대구역까지는 1시간 51분, 그리고 대전역까지는 1시간 9분 정도가 걸립니다. 특히 수원역에서 대전역까지를 보면 ITX 새마을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같거나 5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원경유 KTX는 대전역까지는 ITX 새마을과 같은 속도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택역에 정차하는 ITX 새마을보다는 아주 약간 빠르지만 평택역을 통과하는 ITX 새마을과 비교했을 때에는 소요시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다만 대전역에서부터 부산역까지는 고속선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는 만큼 동대구역부터는 ITX 새마을보다 약 1시간 정도 더 빨리 달릴 정도로 시간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수원역에 정차하는 KTX의 두 번째 특징은 부산역 방향으로만 KTX가 간다는 점입니다. 현재 KTX 운행 노선을 살펴보면 부산 방향 외에 포항, 창원, 진주, 광주 송정, 목포, 여수 엑스포 등 다양한데 수원역의 KTX는 딱 부산 방향 한 노선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남선 방향으로는 KTX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수원역에서 목포 방향으로 KTX를 간다면 이 오송역에서 광주 송정 방향으로 가는 고속선을 모두 탈 수 없고 서대전, 계룡, 논산을 지나 익산까지는 기존선을 타고 익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만 고속선을 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별로 시간 단축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원역에서 호남선 방향 KTX는 다녀도 현재 운행하는 일반 열차 대비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한계에도 수원역에서 KTX를 이용해보면 이용객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원경유 KTX는 서울역에서 출발하지만 서울역에서는 굳이 이렇게 대전역까지 기존선으로 느리게 운행하는 수원경유 KTX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서울역에서 타는 손님은 거의 없고 영등포역에서 일부 승차한 다음 대부분의 승객은 모두
모두 수원역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수원역에서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자 2010년 하루 왕복 4회 운행하던 KTX 운행 횟수가 소폭 늘어 주말 기준 현재 하루 왕복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수원역 KTX 이용객을 살펴보면 2,818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요 기차역 KTX 이용객과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원역에는 하루 왕복 6회만 정차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열차 1회당 승차하는 KTX 이용객은 다른 주요 KTX 역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더 많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원역에 정차하는 KTX가 소요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경부선 방향밖에 운행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용객은 넘쳐나자 이 수원역의 KTX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철도공사가 한창입니다. 바로 수원발 KTX입니다. 이 수원발 KTX 운행 사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대전역까지 가야만 고속선을 탈 수 있는 불편함을 중간 부분에서 고속선을 탈 수 있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수원에서 남쪽으로 조금 달리면 평택시로 접어드는데, 평택 지제역에서 현재 SRT가 지나는 고속선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수원발 KTX 열차가 고속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연결선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연결선로가 만들어지면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대전역까지 기존선을 탈 필요 없이 서정리역 인근까지만 기존선을 타고 바로 고속선을 이용하여 대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선 선로 신설과 함께 지금처럼 수원 경유 열차를 서울역에서 출발할 필요 없이 수원역에서 바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게 선로 구조를 바꾸는 것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은 수원 경유 열차도 모두 서울행 KTX이지만 수원발 KTX가 개통하면 아예 행선지도 수원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원발 KTX가 가져오는 효과는 당연히 소요시간 단축입니다. 현재 기존선을 따라 수원역에서 대전역까지는 KTX와 ITX 새마을이 별 시간 차이가 없지만 평택 지제역에서부터 바로 고속선을 탈 수 있는 만큼 수원역에서 대전역까지 소요시간이 약 2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원역에서 동대구역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부산역까지는 2시간 20분 정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평택 지제역에서 고속선을 타면 오송역에서 호남 고속선 이용이 가능해지는 만큼 광주 송정, 목포 방향의 열차 운행도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직 수원발 KTX의 구체적인 운행 계획이 잡히지는 않았으나 일단 광주 송정, 목포 방면의 KTX 운행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는 약 1시간 50분, 목포역까지는 약 2시간 10분 정도가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열차 운행 횟수도 조금 더 늘어나 경부선 방향 12회, 호남선 방향 6회, 이렇게 총 18회 운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개통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발 KTX의 예상 개통 시기는 약 2년 뒤인 2025년 6월 중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수원발 KTX는 인천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와 함께 이루어지는 만큼 같은 시기에 개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노선 모두 기존선을 이용하지만 일부 구간에 연결선을 만들고 역사를 개량하는 정도여서 공사 자체는 큰 차질이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곳에 다닐 차량 투입 관련으로 개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인천발 KTX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수원발 KTX가 과연 예상되는 시기에 개통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